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할 일을 미루는 이유? 왜 할 일을 미루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영상이기도 하고 아마도 새해 신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연, 헬스, 독서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왜 이렇게 맨날 생각만 하고 할 일을 못할까? 고민도 좀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영상으로도 알맞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할 일을 안 하고 매일 놀고 있고 게임 할 때도 많았는데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의지도 잠깐만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맨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목표도 적어보고 생활습관 개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것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고민해보니까 게으름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숨겨진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무서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변화를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채찍질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냥 반대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성공적이었는데 나라는 인간 자체가 그냥 원래 겁쟁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무언가 시도하는 게 편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겁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무서운데 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도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에이 남들도 다 힘든데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나만 약해 보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내가 원래 겁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래서 혹시 이 방식이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두려움을 줄이는 사고나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보는 것도 미루는 습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인데 저도 사실 이 성향이 조금 있었었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와도 연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시도를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팅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 본질이 누군가한테 비난이나 비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나도 되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오히려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뭔가 새롭게 할 일을 못하거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저도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사실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건데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은 제가 스스로 진단을 내려보니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뭔가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올렸을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올렸는데 처음에 올렸을 땐 어땠냐면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서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다가 사실 마통론이나 이런 영상이 뜨게 되면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워할 것도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냥 뭔가 시도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의 비판이나 비평을 들을 일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하다 보면은 운 좋으면 터지고 사실 운이 나쁘면 그냥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완벽주의를 깨부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훨씬 더 두려움이나 이런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에서도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악플들도 달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하면서 비판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영상 올리면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했어도 에러가 나올 때도 있고 반응이나 어떤 결과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하는 참 스승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할 일을 미루게 되는 습관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완벽주의적 성향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완벽주의를 내려놔야지 인생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셋째는 정신건강적인 문제인데,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기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을 못 하신다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불안장애나 요즘에는 ADHD 이런 부분들로 고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원인이 너무 명확한 거죠. 이 만약에 질병 때문에 미루기 습관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마지막 넷째, 저는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을 걷어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공감을 하고 이런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옹호하진 않습니다. 간혹 절실하게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옆에서 진짜 걷어차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어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겨우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무언가 할 일을 미루고 있다면 그냥 나를 자극을 받는 공간, 어떤 강제적인 환경으로 그냥 몰아놓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로 치면은 우리가 보통 고액으로 PT를 끊죠. PT를 끊고 트레이너가 계속해서 해주는 역할이 뭐죠? 자세 교정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죠. 운동 한 개 더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목표치도 설정해주고 나를 걷어차주는 거가 사실 중요한데, 삶이 바뀌려면 사실 누군가가 멘토로서 나를 걷어차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해서 하려면 비용을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날 걷어차 줄 사람을 만드는 거죠. 멘토를 만들거나 선생님을 만들거나. 비용을 투자하면 매몰 비용이 들어가죠. 내가 돈을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나를 걷어차 줄 사람을 만드는 것과 내가 어떤 게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에 계속해서 매몰 비용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공부도 당장 고액의 영어 학원을 끊는 게 가장 나를 걷어차 줄 사람도 만들고 매몰 비용도 늘리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하는 아주 주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어떤 지인분이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 얘기가 나왔었어요. 보통 신년 계획을 하면 다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작심을 3일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3일마다 다시 작심을 해라.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그때 마음 먹었을 때 당장 돈을 쓰든 뭐 자신의 채찍질을 해주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 넣어라. 그 작심 3일일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만약에 일단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의지로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미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내가 미루게 되는 원인인지를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 넣어야 된다. 옆에서 걷어차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몰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라. 돈을 많이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다중지능 이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이나 책 등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사람이 이제 단순히 IQ 같은 하나의 지능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강점을 가진 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중지능 중에 제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성찰 지능이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뭐 행동이나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해하고 고민하려면 이 자기성찰 지능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단점이나 강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단점은 고치고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성찰 지능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일기 쓰거나 복기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진짜로 그렇게 올린 건데, 다중지능 이론에서 자기성찰 지능을 키우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았어요. 일기를 쓰고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복기해보고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력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보면서 동시에 자기를 엄청 강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